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뉴스 읽다가 못 읽은 뉴스들이 좀 많아서 어제 뉴스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원래 어제까지 공사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막 그라인더로 철 깎는 소리가 간혹 들리실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기사 읽은 것들 링크들이 있으면 좀 첨부해주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링크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을 뉴스는요. 사라진다던 전세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 물량 증가가 원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전세 시대가 끝나고 월세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로도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글쎄요, 제가 현업 쪽에서 이제 있는 얘기들을 물어보면 물론 이제 월세들을 찾는 수요가 찾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기존의 전세에서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들,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여전히 전세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뭐 비중이 막 월세 시대가 올 것처럼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부동산 어제도 잠깐 읽었지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문제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5억짜리 집이 있으면 5억을 전체 자산으로 내가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들도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보통은 대출을 끼고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대출을 받는 거를 소득 기준으로 해서 내가 5억 중에 5억 집에 3억의 대출을 갖고 있다고 하면 3억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어떤 증빙 서류를 은행들이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당신이 증빙소득 한 달에 뭐 얼마씩 돈 들어오는 거 그 내용이 되지 않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제 은행들이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대출은 대출, 그러니까 빌려 갚아야 될 어떤 그런 의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담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은행에서 꼭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어떤 돈을 대신 빌려주고 집을 내가 빌려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세 제도죠. 그러니까 전세도 사실 어떤 의미에선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전세 쪽으로 또 다시 이제 선회하는 현상이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또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임대인들은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5억짜리 집에 3억 대출을 받고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에서 월세를 받으면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그게 아니라 5억짜리 집에 전세 4억을 받고 끌고 갈 거냐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선택에 놓이게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 이제 이런 쪽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 같은 이런 쪽으로 좀 선회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물건 쪽 자체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입주 물량 증가가 원인이라고 기사에선 밝히고 있는데 입주가 많이 있으니까 월세를 받고 싶은 임대인들도 월세가 그렇게 순간순간 잘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전세로 돌려서 내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그 18일 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이 17,732건으로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작년 3월보다 전세 거래량 비중이 한 3%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래서 전세가 조금 오른 현상을 보였다. 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HUG 주택도시 부증공사가 이제 도시재생 부증 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뭐 나선다는 얘기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정비 사업이나 이제 앞으로 지금 정비 사업 방식 자체가 과거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형태의 철거 중심 정비 사업에서 점차 이제 재생 중심, 그러니까 굳이 철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크게 광역적으로 뭐 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의미, 그러니까 집은 기존에 갖고 있는 당신들이 알아서 헐고 새로 지으시고 뭐 그 안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은 이제 정부가 조금 나서서 한다. 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헐거나 새로 짓거나 이 관련돼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새 많이 그 이슈화 되는 데들은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나 이런 게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쪽에 뭔가 개별적으로 정비를, 그러니까 재생 형태의 정비를 할 때 결국은 돈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돈을 빌리기가 만만치가 않으니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보증 상품들을 이제 좀 상품을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연구 용역 발주하는 단계니까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돈을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모델들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더 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 장인뉴타운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도시 재생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자, 난개발 또는 선택권 두 동강으로 쪼개진 장이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장인뉴타운 어디 있는지 아신가요? 장이동은 이제 성북구에 있는 데고요. 6호선 돌고지역, 그 다음 1호선 석계역 이쪽으로 이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뭐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외대에 나왔는데 외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동대문구 위쪽 성북구에 마주보고 있는 그쪽이 이제 바로 장인뉴타운입니다. 근데 이 장인뉴타운이 3차 뉴타운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서울시에 그 지정된 뉴타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뉴타운이라서요. 그리고 3차 뉴타운 중에서도 또 시범 지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기름 뉴타운, 이제 기름 뉴타운은 1차 시범 뉴타운이었는데 항상 거기랑 비교되면서 더 큰 규모로, 그리고 또 동부간선도로 타기도 되게 좋아서 사람들 관심이 있었던 지역인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2000년대, 2010년 막 전후로 이제 그때부터 안 좋아지면서 왜 재개발을 하느냐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구역이 해제된 구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녁에 이제 장인뉴타운 관련해서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이신 최고의 투자님이랑 따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발 안 가고 해제된 구역들, 구역들에 대한 얘기예요. 11구역이 해제되면서 빌라 업자가 휩쓸었고, 먼저 해제된 13구역은 이미 빌라가 난입하고 있다. 실제로 빌라 짓는 업자들이 이 재개발 구역이 특성상 그렇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목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어떤 임대나 뭐 대출을 끼고 재개발 구역 안에 작은 집을 사놨다가 아파트가 되면, 이제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받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이런 식의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큰 물건들은 단독주택 대지집은 많거나 이런 집들 같은 경우 투자 금액이 크니까 잘 재개발 구역에서는 인기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다. 그럼 큰 물건들은 평당 가격이 별로 높지 않아도 잘 거래가 안 되고, 빌라나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대지집은 가격들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금 또 완전 양상이 달라집니다. 빌라나 이런 소규모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니까 사실상 이제 거래들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약간 가라앉게 되고요. 한편 이런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 안에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단독주택들인 거죠. 단독주택을 헐고 여기다 빌라를 지으면 새 빌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단독주택 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 땅에다가 빌라 짓고 싶은데 왜 재개발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바로 이제 빌라 업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거죠. 이런 현상은 지난 수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 짓는 업자들이 재개발 구역 해제된다,
뭐 해제에 대한 뭐가 통과됐다 이런 얘기만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부동산 가서 죽치고 있으면서 물건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지어서 팔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남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제가 된 13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빌라가 많이 지어졌고 이제 또 해제되는 지역에 이제 빌라 업자들이 휩쓸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는 그거예요.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신축 빌라촌이 되는데 이 재개발 구역이라는 거는 집만 낡아서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낡은 경우도 이제 재개발 구역의 지정 요건이에요. 도로가 좁다든가 호수 밀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땅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뭐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안에 10평, 15평 이런 땅이 많으면 그런 10평, 15평 이런 땅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집을 짓거나 하기는 되게 힘든 땅이거든요. 협소주택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면적의 작은 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결국 옆집, 예를 들어 10평짜리 10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집, 4-5집 붙어 있으면 같이 헐고 집을 뭐 빌라 같은 걸 다시 져야 되는데 이런 동의나 이런 걸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요건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어떤 열악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집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지으면서 일부 정리되고 기반 시설은 되게 열악한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목소리들 그거 어떻게 하냐. 계획 없이 빌라가 들면서 공급 과잉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비좁고 차댈 곳도 없어서 생활 환경이 열악하기는 매한가지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도시 재생의 문제 그러니까 공공에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상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도시재생을 위한 자금을 끌어들여서 주택들 매입해가지고 뭐 공영주차장을 거기다 짓는다거나 또 이제 그런 시행 사업을 하려면 수익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대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이슈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 쪽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시 쪽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걸 대출해줄 수 있는 금융 쪽에서도 이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것도 어제 이제 되게 이슈가 된 기사인데요. 항상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으면 제일 불 붙어서 움직이는 데가 분양권 시장이라고 제가 누누이 몇 번 드렸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왜 쉽냐? 예, 초기 투자 금액이 적고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중도금 대출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받고 또 팔 수도 있으니까 전매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 기간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으니까 좀 목돈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분양권은 항상 이 분양권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새 아파트 좋아하니까 예,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무조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분양권 투자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에 항상 돈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이제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 부동산 11.3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들이 많이 들어간 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 일부 지역 빼고는 제한이 없어서 이제 뭐 경쟁률이 높고 예,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됐었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지금 한 국회의원이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에 올리나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행되려면 올 가을, 올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조금 불안 요소가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나 봐요.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좀 과열되고 심화된다 싶으면 되게 빠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전매 제한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전매를 제한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적으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법을 개정한다고요. 법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뭐 봐야겠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을 그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순발력 있게 지정할 수 있는 형태로 분양권 규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입법 개정안을 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연말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또 이런 뭐 해당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 서울 얘기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니고 지방 쪽에 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 어디 아시나요? 노들역 지도를 하나 봐야겠다. 위치가 어디냐면 한강대교 남단에 보시면 이쪽에 레미안 트윈파크라고 이제 본동 5구역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노들역이라고 9호선 노들역이 있어요. 이 트윈파크라는 이름이 옆에 사육신공원, 노들나룻공원 두 개의 공원 끼고 있어서 트윈파크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노들역 5번 출구 옆에 요쪽에 굉장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동 지역주택조합이라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이 지역 여기 가보면 펜스 쳐져 있고 철거들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기사 보시면 10년 만에 빚보는 노량진 노른자위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노량진 본동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곳인데, 이게 주택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이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그 사업 시행자 조합에다가 땅을 팔고 그 조합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형태예요. 일반 주택 재개발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주택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4분의 3, 75% 동의만 있으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토지를 직접 수용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토지 수용해서 땅을 확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알박기 소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토지 확보를 전부 다 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비용, 땅을 사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지만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금융비용도 많이 쌓이고 확보가 결국 안 되면 또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조합이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2011년에 여기 그 맞은편에 레미안 트윈파크가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막 할 거다 막 그래서 여기 제가 자주 가던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017년인데 아직도 지금 막 철거되고 한 상황에서 되게 힘든 상황에 있어요. 뭐 여기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시행사와 그다음 뭐 조합이랑 구청이랑 그다음 여기를 하기로 했던 건설회사랑 뭐 내용들이 뭐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어서 분명히 이제 모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참여 주체들은 아마 꽤 큰 손해들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내용은 사실 이제 다 분양하고 앞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정말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용산역 인근에 1900가구 행복주택 짓는다는 얘기인데요. 용산전자상가 혹시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되게 뭐 대학교 시절부터 전자상가에 컴퓨터 뭐 사러 많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곳이고, 지금도 이제 가까이에 있어서 종종 걸어가서 물건들을 사오고 하는 지역인데요. 대체 이 용산역 인근 행복주택 짓는 데가 어디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옛날에 관광터미널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 지금 올해 입주하는, 지금 거의 공사 마무리한 것 같아요. 아코르 엠버서드 호텔 용산 호텔 짓는 데가 바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전자상가 제일 많이 가는 선인상가 21동, 그 다음에 뭐 낮은 17동, 18동, 19동, 20동, 선인 22동이 이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원효전자상가들, 용산 전자랜드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약간 지형이 이렇게 쭉 꺼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유수지고요. 사실 이 용산전자가 상가 사거리 2길 밑에 보면 욱천이라는 개천이 흘러요. 복개에서 만든 도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이 물이 흐르는 데죠.
그러니까 이쪽 남산 지리로 물이 쭉 이쪽에서 욱천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이 욱천이 지금 원효대교 북단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밑에 지금 개천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영화 혹시 그 괴물인가? 그 송강호랑 고화성이랑 나오고 박해일인가 나왔던 그 괴물 맞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찍은 데가 바로 이 영화 원효대교 북단입니다. 미군 부대에서 막 뭔가 만든 이상한 괴물이 이 밑에 있는 욱천 밑에 숨어 살다가 이제 결국 막판에 이쪽에 와서 싸우다가 이제 잡는 게 바로 그 영화잖아요. 그 욱천이 바로 여기입니다. 욱천이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는 유수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거기를 뭘로 썼었냐면 이렇게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여기 P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이제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땅이 지금 바로 여기 기사에서 얘기하는 행복주택 용산역 인근에 짓는다고 하는 곳입니다. 뭐 한다고 여기 발표는 벌써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타당성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몇 가구를 지을 건데 옆에 지금 이 지역이 보면 호텔도 들어오고 개발되고 있으니 단순히 집만 짓기보다는 기존에 인근에 있는 상가랑 연계해서 뭔가 좀 더 계획을 다 더 촘촘하게 세워서 뭐 짓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있고 왜 여기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름 브랜딩 된 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조금 버려진 땅 또는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땅에다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브랜딩한 게 이제 행복주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산역 인근에 있으니까 지하철역 가깝고 굳이 이제 주차장이 필요 없을 거란 거죠. 이런 행복주택은 소형으로 지으면서 이제 차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지하철 철도교통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라. 그래서 이제 주차 부분에 대한 어떤 저거를 가장 낮추고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거죠. 여기 용산에 지금 짓는다고 합니다. 기사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꽤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서울 반포 서초 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 추진 이란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읽으시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포, 서초, 여의도 아파트지구를 통합개발 추진하겠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뭐냐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엄청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 반포지구 아파트 구역도, 그 다음에 이제 서초 아파트지구 구역도, 그 다음에 여의도 아파트지구 구역도인데, 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니네 아파트만 따로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서울시가 다 세울 테니 그 지구 단위 계획 하에서 니네 아파트들도 재건축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일단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들이 다들 있습니다. 이 본판이 만들어져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보면 기사에서 보세요. 서울시가 아파트 지구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고 학교, 공원과 같은 기반 시설을 포함해 교회, 병원, 주차장, 도서관 등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주변 지역과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폐쇄적인 주거 기능 위주의 계획을 탈피해 오픈 커뮤니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고려한다. 내용이 뭐냐면 이 지역 자체를 그냥 아파트 하나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블럭별로 단위를 봐서 이제 이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 부분들은 뭐, 이 지역에서 필요한 거는 뭐, 이제 그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포지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나서 이제 재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압구정 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구 단위 계획 빠르면 언제쯤 나올 거다 얘기했던 게 그 내용인데요. 지금 반포, 서초, 여의도 지구 또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고 그 판 위에서 재건축을 밀겠다라고 합니다. 조금 사업 자체가 이제 막판에 지금 뭐 관리처분 가 있고 이런 재건축 구역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조금 요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좀 적당히 읽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하면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 바로 지금 한다고 뜨니까 혹시 이제 그때 장인뉴타운 성북구에 있는 장인뉴타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내일도 다른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